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 코스닥 반등 시작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우리가 이제 코스닥부터 먼저 좀 빠른 시점이니까 코스닥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에 부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지난 목요일부터 사실 코스닥이 제일 먼저 전 세계 시장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하고도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것이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에 대한 어떻게 되면 작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연속성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판이 깨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전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다우 지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낮았던 것들이 사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호조로 받아들이고 좀 시장이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이 관련된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된 숫자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보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는 이제 12만 6천 건에서 이제 수정된 게 8만 5천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22만 3천 건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컨센서스에 다 중반에 이르는 모습들. 두 번째 보시면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실업률이죠. 5.5%에 이르던 실업률이 5.4%까지 내려졌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비농업 고용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우상향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전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쇼크가 왔었고, 네. 지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평균 수준으로 좀 회귀했다. 다음 달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4%까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 낮아지고 있고 고용지표 어느 정도 지금 망가졌다고 보기 힘들고 괜찮아진 것 같고,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지만 인플레이션 목표라든가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 같은 것들,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이제 합당하게 만족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의 개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기저효과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고용지표에 정말 모든 게 달려 있었는데 일단은 회복한 수준으로 결과를 보여주면서 외신 측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일단 시장 측면에서 한번 보면 로이터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상당히 좀 미국이 상승 모멘텀을 잃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좀 되찾았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거시지표인 채권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 미국채가 좀 강세되는 모습들 다시 보여주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조금 확산을 좀 연결을 시키면 CNN머니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논파한 페이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에너지 섹터가 물론 조금 좋지 않았다. 전월 대비해서 15,000건 정도가 더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건설이라든가 헬스케어에서 45,000건이나 늘어났었고,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62,000건이나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좀 이 이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좀 같이 좀 작용을 해야지 이 상승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작년 연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코스피와 좀 따로 놀던 시절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갈 때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 어떤 큰 어떤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미국 지표하고 좀 같이 가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이후에 발표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연준에서는 어떻게 됐든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기는 한데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시기가 언제로 도래하든 간에 시장 충격이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이제 벌써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2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2분기에 나오게 될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트리거라든가 아니면 작용하는 지표가 핵심 지표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벌써 저점에서 30% 넘는 이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표가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5% 정도 조정이 지금 온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적어도 5%를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분기 지표가 페드가 어느 정도 눈높이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1분기보다 좋아졌고 1분기는 일시적이었고 미국의 경제는 탄탄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2분기 지표에 나오게 되면 금리 상승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나머지 뭐 유럽이라든가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런 그 나라들 뭐 중국에서 이제 그 금리를 낮췄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도 호주가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아무래도 이런 판이 좀 계속 좀 연장이 되면서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강력한 부양정책을 지속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호주가 그런 액션을 보였었고 네. 또 이어서 바로 인민은행에서 중국에서 보여줬다는 얘기죠. 뭐 기존의 판 주식시장 상승세는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단은 미국 증시는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 이 부분은 미국의 2분기 또 지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점을 그쪽으로 가져가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지수의 반등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미국보다도 지난주에 더더욱이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게 바로 중국 증시였습니다. 사실 뭐 그 상승폭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반납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좀 돌기도 했는데 하지만 지난주 이제 마무리는 이제 잘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이제 주말에 또 어떤 양적 완화 정책까지 또 다시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 한 주에 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지수 ETF를 제가 좀 추가 매수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또 3시가 되니까 또 네. 이제 마이너스 거의 가까이 해서 또 그때 3시까지만 하더라도 상해 증시는 이제 4시에 끝나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1시간 동안 다시 2%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하면서 잠깐 좀 너무 빨랐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뭐 전 상승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주요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상해 증시 계속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 또 공교롭게도 같이 나왔던 지표들이 다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수출 지표, 무역 수지도 좋지가 못했었고 또 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발표됐었는데 계속해서 1% 어떤 디플레 우려감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장의 반등을 빌어봤을 때 외신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 잠깐 제가 드리면요. 사실 그 시장 경제 지금 중국이 보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절반 정도는 계획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된다라는 어떻게 좀 억지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뭐 어쨌든 CNN 머니에서는 그 관련해서요. 당에서 지금 신용 융자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플렉서블하게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 줄였다가
그렇다가 다시 또 유동성을 또 너무 시장이 위험한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유동성을 다시 풀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당에서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한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지표 관련해서도 로이터에서 나왔었는데 주간 단위로해서 상해가 5.1%나 떨어졌었다. 2.2%가 올랐지만 5.1% 떨어진 거는 2010년도 7월 이후로 주간 단위로 가장 큰 낙폭이다. 뭐 무역 지표가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하고 이러한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주간 주말에 주간 끝에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제가 보던 거였는데 일요일 오전까지 보던 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왔지만 기준금리가 0.25%가 떨어지면서 6월 내 그러니까 6개월 내 세 번째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당에서 강력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유동성 공급의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은 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의 어떤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중국 무역 통상부 장관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외신이라든가 전 세계 그 눈들 경제 주체들의 눈을 만족시켜 줄 만한 이런 또 뭐 어떻게 보면 인기몰이성 발언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짚으면서 하반기에 분명히 우리 중국은 무역 지표가 좋아집니다라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네. 앞으로의 파급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중국 당국의 어떤 의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밀당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증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중국 상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기존의 제 뷰 계속 좀 유지를 시키고 지금이라도 뭐 추가 신규 매수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아시아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끄는 중심으로서 이상한 대장 아니고 부대장 이런 주식들 이렇게 손대시는 것보다는 가장 강력한 상해 증시를 일단 우리가 좀 계좌 내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금리 지금 6개월 내에 지금 세 번째 인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흐름이 좀 어떻게 좀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지 우리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양적 완화의 추가 양적 완화는 더 있을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인하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룸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모습들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앞으로도 부양 의지가 룸도 남아 있고 아직 부양 의지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어진다.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호주라든가 중국 뭐 금리를 인하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글로벌 머니 매니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이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국 증시에 좀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좀 강력한 액션 아니면은 뭐 립 서비스라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 달에도 당장 내릴 것입니다. 이런 립 서비스라도 나오게 되면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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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한 여지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들이 남아 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예측도 좀 해주셨고 우리 증시도 좀 이런데 좀 발맞춰 가야 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금토위가 자리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힌트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